평생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고, 아껴 쓰고, 자녀 교육비 내고, 집 마련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퇴직 후가 되어 더 불안해지셨을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돈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억대 자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청구서가 옵니다.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들입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기록해둔 지출 내역들입니다. 지갑을 엽니다. 현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기가 두렵습니다. 이게 노후의 현실입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합니다. 저축은 해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몰랐던 돈의 법칙이 왜 노후 불안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소득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5일이 되면, 아니면 말일이 되면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월세 내고, 식비 쓰고, 교통비 내고, 저축하고 매달 반복됐습니다. 월급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엔 뭘 사고, 다음 달엔 뭘 하고, 월급을 기준으로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월급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올까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하지만 월급보다 적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 하지만 몇만 원, 많아야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연금 70만 원, 이자 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축해둔 돈을 까먹습니다. 적금을 깹니다. 예금을 해지합니다. 이게 불안의 시작입니다. 월급 받을 때는 통장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면 돈이 쌓였습니다. 그게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듭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게 불안의 원천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이었던 통장이 올해 4,500만 원이 됩니다. 내년엔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줄면 언제 바닥이 날까? 10년 후, 15년 후, 그때는 어떻게 살지? 이게 노후 불안의 정체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 저축하는 구조에서 까먹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쓰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직장인 때는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몇 년만 버티면 승진하고 월급 오르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연금이 갑자기 2배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자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작년에 1,000원이던 게
올해 1200원입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소득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불안이 폭발합니다. 모으던 삶에서 쓰는 삶으로 바뀌는 그 순간 심리적 충격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충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냥 퇴직하고 연금 받고 살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메꾸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제 구조가 바뀌었구나. 이제 내 저축이 줄어드는구나.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퇴직하면 돈 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 안 들고, 회식 안 하니까, 술값 안 들고, 옷 안 사도 되니까, 의료비 안 들고, 그래서 노후에는 돈이 덜 필요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틀렸습니다. 지출은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고정 지출이 그대로입니다. 관리비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매달 나갑니다. 보험료 나갑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계속 나갑니다. 통신비 나갑니다. 휴대폰, 요금 집 전화, 요금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고정 지출은 퇴직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둘째,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 침침하고, 이 안 좋고, 병원비 나갑니다. 약값 나갑니다. 한약 먹으면 더 나갑니다. 건강검진 받습니다. 몇십만 원 나갑니다. 이상 소견 나오면 정밀검사 받습니다. 또 나갑니다. 치과 갑니다. 임플란트 합니다. 한 개에 100만 원, 두 개면 200만 원입니다. 안과 갑니다. 백내장 수술합니다. 수십만 원 나갑니다. 의료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식비는 안 줄어듭니다. 혼자 살든 부부가 살든 밥은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끼 먹습니다. 젊을 때보다 적게 먹는다고요? 맞습니다. 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질은 높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생각합니다. 좋은 거 먹으려고 합니다. 유기농 채소, 신선한 과일, 좋은 고기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식비가 안 줄어듭니다. 넷째, 자녀 관련 지출이 계속됩니다. 자녀가 다 컸으니까 돈 안 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 자금 지원합니다. 몇 천만 원 나갑니다. 손주 태어납니다. 용돈 줍니다. 생일 선물 삽니다. 돌잔치 비용 보탭니다. 명절 때 용돈 줍니다. 자녀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사위한테도 줍니다. 자녀가 어려우면 도와줍니다. 전세 자금 빌려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이런 지출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비가 늘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친척 장례식, 지인 회가변, 부조금 나갑니다.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다. 그냥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니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취미 생활 비용이 생깁니다. 퇴직하면 시간이 많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등산 다닙니다. 등산복,
등산화, 등산 장비 삽니다. 돈 나갑니다. 골프 칩니다. 회원권, 그린피, 골프채 돈 많이 나갑니다. 여행 다닙니다. 국내 여행, 해외여행, 비행기 값, 숙박비, 식비 돈 나갑니다. 문화 생활합니다. 영화관, 연극, 전시회 입장료 나갑니다. 이런 지출은 직장 다닐 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출이 늘어납니다. 일곱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집 수리 필요합니다. 보일러, 고장, 화장실 누수, 도배 장판 몇백만 원 나갑니다. 가전제품 고장 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새로 사야 합니다. 몇백만 원 나갑니다. 자동차 수리 필요합니다. 사고 나면 수리비, 정기 점검 받으면 부품 교체비 계속 나갑니다. 이런 지출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생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후에 돈 덜 쓸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쓸 돈이 많습니다. 고정 지출, 의료비, 식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취미 생활, 예상치 못한 지출 전부 계속됩니다. 어떤 건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고정돼 있습니다. 연금 70만 원, 이자 5만 원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소득, 줄어들지 않는 지출. 이 조합이 노후 불안의 핵심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저축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불안을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게 불안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훨씬 더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습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 85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평균 88세, 남자는 평균 82세까지 삽니다. 60세에 퇴직하면 25년을 더 삽니다. 65세에 퇴직해도 20년을 더 삽니다. 20년, 25년. 어떤 의미일까요? 25년은 400개월입니다. 7,500일입니다. 매일매일 돈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칩시다. 25년이면 3억 원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쓰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면 6억 원입니다. 노후 25년을 살려면 최소 3억, 많게는 6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25년이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저축 1억 원, 연금 2억 1천만 원, 합쳐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3억 원 필요합니다. 겨우 맞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관리비 2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의료비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벌써 90만 원입니다.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예상치 못한 지출, 더하면 150만 원은 됩니다. 그럼 부족합니다. 3억 1천만 원으로는 17년밖에 못 삽니다. 82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77세에 돈이 바닥납니다. 이게 노후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과소평가합니다. 2년, 3년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년, 25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년 돈이 나갑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정확히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8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90세까지 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병 안 걸리면 의료비가 적게 들지만 큰 병 걸리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살면 도움 안 청하지만 어려워지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 있습니다. 연금 70만 원 나옵니다. 계산해 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쓰면 15년 삽니다. 7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10년이 모자랍니다. 20년을 어떻게 살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됩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하고 이게 노후 불안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길고 돈은 부족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20년 이상 소득 없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공포. 60세 기준으로 남은 25년 동안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면 충격입니다. 20년간 쓸 돈을 5년치밖에 준비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준비 안 된 채로 긴 시간을 맞이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딱 한 가지를 모르십니다. 1600만 2100. 네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생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이자 받아서 재저축하고, 만기 되면 또 재해치하고, 은행 예금, 적금, 정기 예금, 이게 전부였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원금 보장됐고, 이자 꼬박꼬박 받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습니다. 1년에 3%, 많아야 4%입니다. 1억 원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까먹습니다. 1억 원이 9천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모으기만 하는 재테크의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굴려야 합니다.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겁부터 냅니다. 주식, 위험해, 펀드, 손해본다던데, 부동산, 돈 많이 들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1억 원 있다면 1,0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10%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은 안전하게 예금해 둡니다.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 저위험 상품을 선택합니다. 주식 직접 투자는 위험합니다. 하루에 10% 오르내립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못 견딥니다. 대신 안전한 상품이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국채, 회사채,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고 안정적입니다. MMF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입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받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위험이 낮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300만 원은 채권, 300만 원은 MMF, 400만 원은 배당주 펀드. 이렇게 나누면 위험이 분산됩니다. 하나가 손해봐도 다른 것으로 커버됩니다. 넷째, 연금을 최적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받고 계시죠? 이것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다섯째, 생활비를 자동화합니다. 매달 필요한 돈을 자동으로 생활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필요하다면 예월 초에 자동으로 150만 원이 생활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정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돈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은 돈을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듭니다. 목표는 큰 돈 벌기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오래 사는 겁니다. 1억 원으로 10년 사는 것보다 1억 원으로 20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돈을 굴려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줄어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굴리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두면 1년에 3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3%입니다. 하지만 채권, MMF, 배당주 펀드에 분산하면 1년에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입니다. 200만 원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20년이면 4천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돈을 굴리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소액, 저위험, 분산 방식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돈이 가만히 줄어들기만 하니까요. 네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굴려야 합니다. 모으기만 하는 재테크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지금은 굴리는 시대입니다. 무섭다고요? 처음에는 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은행 가서 물어보십시오. 금융센터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책 읽어보십시오. 유튜브 강의 들어보십시오. 방법은 많습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순간 노후 불안은 절반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이 뭘까요? 평생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정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통장 관리하고, 예금 만기 되면 재해치하고,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몸에 밴 겁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대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은행 예금만 하던 사람은 계속 예금만 합니다. 금리가 낮아도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익숙한 예금만 합니다. 혼자 결정하던 사람은 계속 혼자 결정합니다.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혼자 끙끙 앓습니다. 아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아낍니다. 필요한 것도 안 사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습니다. 이게 관성의 무서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금융도 바뀌었고, 재테크 방법도 바뀌었고, 노후 준비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에 맞춰서 살려면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평생 혼자 결정하고, 혼자 알아보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금융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자서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금융상담사 만나보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 들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금융을 더 잘 압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십시오. 누가 어떤 상품 쓰는지, 어디 금리가 좋은지 서로 공유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함께 해결하십시오. 둘째,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60세도 70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셨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잘 쓰시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면 됩니다. 복지관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은행에서 시니어 대상 강의합니다. 참석하십시오. 유튜브에 쉬운 금융 강의 많습니다. 보십시오. 책도 좋습니다. 도서관 가서 노후 재테크 책 빌려 보십시오. 배우는 게 귀찮다고요? 처음에는 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상품 나오면 의심부터 합니다. 사기 아닐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의심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알아보고, 비교하고, 판단하십시오.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쁘면 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부하지 마십시오. 넷째, 금융센터를 활용하십시오. 요즘 각 지역마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재무 설계해 주고, 적합한 상품 추천해 주고, 연금 최적화 방법 알려줍니다. 찾아가십시오. 예약하고 가면 1대1로 상담해 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다섯째,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친구들 만나면 수다만 떨지 마시고 정보도 나누십시오. 어느 은행 금리가 좋더라. 어떤 상품이 괜찮더라. 어디서 상담받았는데 좋더라.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혼자 알고 있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다섯 번째, 돈의 법칙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관성입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면 노후가 힘듭니다. 바뀐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 이게 위험합니다. 상담하고 공유하고 전문가 조언받고 금융센터 활용하십시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우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법칙들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돈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득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둘째,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셋째,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넷째,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돈보다 무서운 것은 관성입니다. 이 5가지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생깁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얼마나 오래 써야 하는지,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저축해놨어도 불안하고, 연금 받아도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배우십시오. 첫째, 지출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적어 보십시오.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예상치 못한 지출, 전부 기록하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뭘 줄일 수 있는지. 둘째, 연금을 최적화하십시오. 국민연금 받는 시기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퇴직연금 수령 방식 점검하십시오. 금융센터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전문가가 최적의 방법 알려줍니다. 셋째, 소규모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전 재산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10%만 투자하십시오. 채권, MMF, 배당주 펀드,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하십시오. 은행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상품이 좋은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넷째, 생활비를 자동화하십시오. 매달 필요한 돈을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십시오. 그럼 계획적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복지관, 금융센터, 은행, 무료 상담 많습니다. 예약하고 가십시오. 1대1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섯째,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친구들과 만나서 금융 이야기도 하십시오. 어느 은행 좋더라. 어떤 상품 괜찮더라. 어디서 상담받았는데 좋더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노후 불안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소득 구조 이해하고 지출 관리하고 시간 계산하고 돈 굴리고 관성 깨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통장 펴서 지출 기록하십시오. 은행 가서 상담 예약하십시오. 친구 만나서 정보 나누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돈, 마음, 그리고 노후의 안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해서 예측 가능함으로 바뀌는데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준비된 노후를 만드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